특검 기다려 이재용. 오늘 오후 특검이 내일 아침 9시 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겠다고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영장 재청구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먼저 오늘 오후 2시 반에 있었던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각 재소환하여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 판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10시까지 3명을 차례로 소환한다. 그리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추후에 판단하겠다라고 이규철 특검보가 밝혔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소환하는 두 사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재용 부회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소환이 됩니다. 특검이 그렇게 밝혔고요. 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되기 30분 전에 바로 이 두 사람이 각각 소환이 됩니다. 바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두 사람이 바로 소환이 되는데요. 이 두 사람 사실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먼저 소환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같은 경우는 승마협회 부회장이기도 하지만 최순실 씨하고 차명폰으로 어떤 그 금전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내용 녹취 부분이 아마 특검에서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람, 특히 박상진 사장하고 이 황성수 전무를 부른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특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뇌물에서 대가성이 있냐 없냐의 부분에서 아마 그 부분이 영장 기각될 때 그 부분이었는데 전화 통화 같은 게 있었다는 거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특혜라든지 대가 내용이 오갔는 거를 특검이 확인한 게 아닌가. 그래서 두 사람한테 그 정황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 상황을 알았냐 몰랐냐를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가성 부분이 입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내일 조사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필요하다면 영장 재청구도 가능성도 비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그 소환하는 사람들이 심상치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승마협회 회장입니다. 황성수 전무, 승마협회 부회장입니다. 승마협회와 관련된 삼성이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소환을 했는데 왜 제가 그것을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리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두 개였습니다. K재단, 미르재단에 돈을 보냈다는 제3자 뇌물죄, 그 다음에 독일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지원했다는 단순 뇌물죄 두 개인데 이번에 보면 제3자 뇌물죄 쑥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재단, 미르재단 관련자를 소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직 독일로 돈을 보냈던 승마협회 관련자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하고 박상진 사장, 승마협회 회장, 부회장을 소환을 했는데 보시면요. 대통령과 이재용,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모질, 울산과 제일모질 합병에 관한 특혜를 주고 이재용 부회장이 독일 비덱스포츠에다가 280원 후원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80억 정도 지원이 됐죠. 그것이 최순실 씨한테 간 저 돈이 대통령과 공모해서 받은 것이 아니냐. 두 사람이 뇌물죄 공범이냐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특검의 의혹이었는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승마협회 부회장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최순실 씨와 황성수 전무가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물증을 특검이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 간의 통화 내용이나 거기에 이제 뇌물죄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최순실 씨하고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계속 통화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네들끼리 아주 실무적인 걸 처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저 두 사람 간에 대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교환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 대통령과 이 삼성 간의 그 뇌물죄 부분을
최순실 씨나 황성수 전무는 구체적으로 알기보다는 그냥 실무적으로 지시사항을 이행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렇다면 처음에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과연 얼마나 더 보강 조사가 이루어졌을까? 아주 실무적인 거 외에 네. 좀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일 설령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 저 임원 두 사람을 부른다고 해서 추가로 어떤 뇌물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있겠는가? 약간 의문은 드는데 네. 하나 이제 변수라고 하면 변수요? 그동안에 안종범 전 수석이 17건 수첩을 냈었잖아요. 아. 근데 아. 추가로 39건은 네. 낸 거는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39건에서 네. 혹시 또 무슨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아마 그 수첩에서 뭔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그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또 밝혀진 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명폰, 최순실 씨가 좋아하는 대포폰일 수 있죠. 자, 그 대포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또 밝혀졌고요. 그 외에도 특검이 그동안 20여일 동안 보면 이 황성수 전무를 불러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박원호 아시죠? 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코치, 그리고 이 승마협회의 전무를 맡았던 그 사람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추가로 계속 뭔가 계속 조사를 해왔었거든요. 그걸 보면 뭔가 자료가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부르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은 아마 특검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 첫 번째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각됐을 때와 그 뒤 상황, 뭔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뭐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굳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소환하는 이유는 네. 특검이 이제는 뭐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지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난번 그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때 몇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때 이유가 뭐냐면 소명 정도가 일단 부족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분을 그게 제가 뭐냐면 결국은 특검이 그때는 뭐냐면 그 최순실과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 재단에 어떤 출연했던 거 이것까지도 같이 엮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네. 그걸 뇌물죄로 인정할 경우에 네. 나머지 기업들도 다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검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다 건드리기는 힘들다. 지금 특검이 남은 시간상으로 볼 때. 그렇지만 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너갈 경우는 뇌물죄 부분에서 특검이 뭔가 약점이 있는 것이 좀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검 입장에서 일단 이 부분은 빼고 예. 지금 독일 비덱스포츠에 제공했던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영장 재청구하려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읽혀집니다. 저기 내일 아마 오후 2시 반쯤에 이규철 특검보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면서 그 조사 내용을 좀 밝혀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도 다음 주에 결정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방금 전에 이현종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특검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K재단, 미래재단 빼고 독일 거만 집중하자. 그렇죠. 자신 있다. 이건지 아니면 지금 특검이 1차 수사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통령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도 지금까지는 아직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 특검 입장에서 뭐 하나 성과를 내야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재용 부회장 너다라고 해서 압박을 하는 건지 약간 일종의 죄송한-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뭐 앵커님 질문이 네. 약간 저도 죄송한 좀 답변일 수 있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아주 조금 촉박하고요. 예. 뇌물죄 다 조사하기 어려운데 네. 제3자 뇌물죄를 딱 빼버렸습니다. 네. 경제공동체하고 공모로 해가지고 그렇죠. 직접 뇌물죄로 구성을 해가지고 비덱 스포츠만 지금 하려 하는 게 사실은 이거라도 해가지고 만약 영장이 된다 그러면 성과가 상당하고 만약 저 신병을 확보한다 그러면 연장 수사기간 연장에 큰 어떤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끄낸 카드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장 청구는 이제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네. 한 번 영장 기각된 게 발부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아. 아주 독특한 아주 정반대의 증거를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사건이나 그때 사건이 오히려 줄으면 줄였지 늘어나지 않았고 중간에 뭐 공정이라든지 금융이 압수수색한 게 있긴 하지만 네.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맞는 이상은 사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 검토는 하지만 청구할 때까지 재청구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지 않을까 아, 생각이 진통이요? 듭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다들
국민들이 걱정했어요. 아, 수사가 좀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또다시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그 타격은 또 어떻게 할까? 그 부담을 생각하면 섣불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영장 재청구 얘기를 특검보가 꺼낸 것 봐서는 네. 일단 재청구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일단 느낌에. 갈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지난번에 정옥군 전 해군 참모총장 그 문제가 한번 불거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공통으로 했었는데 네. 그게 결국은 뇌물죄 부분이 그 부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고법으로 파기환송돼서 제3자 뇌물죄로는 그 적용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혹시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난번에 들어갔던 영장은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네. 이번에도 뇌물죄 부분을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경우와 같이 빼고 완전히 비덱 스포츠로 해서 제3자 뇌물죄만 해서 혹시 그 사건을 참고로 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은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내일 아침 다시 특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특검을 출석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 지원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박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받은 겁니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아니면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지원 대가성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유, 뭐 이재용 부회장 내일도 출석할 것 하게 됐는데 지금 뉴스 속보를 보니까 삼성의 미래전략실 임직원 200명이 지금 일요일 날도 전원 출석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으로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겠어요. 갑자기 그렇죠. 재소한 결정이 돼서. 이게 지금 이제 삼성의 어떤 큰 하나의 또 다른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뭐 1차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또 삼성이 어떤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자체가 몰고 올 수 있는 경제의 타격은 상당히 큰 것일 뭐 수밖에 당연하겠죠.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미래전략실 차원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 특검도 아마 그런 부담을 느낄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지난번 1차에 한번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굳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뭔가 특검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청구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경우에는 네. 특검이 가지고 있는 또 국민적 신뢰나 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특검이 이번에 영장 재청을 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네. 내가 볼 때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확실한 증거요? 그 면에서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안종범 수석의 어떤 수첩, 예. 만약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 상황이 나온 게 아닌지, 아, 만약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또다시 해서 또다시 기각된다라면 특검은 이거 뭐 왜 자꾸 삼성만 물고 늘어지냐, 아. 기업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여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특검의 정무적 판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네. 지금 상황이라고 정무적 보여집니다. 판단이요? 네, 지금 보시면 자, 새롭게 밝혀진 것으로 얘기되는 게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그리고 바로 황선수 전 전무 그러니까 승마협회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차명폰으로 통화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경우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를 몰랐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좀 애매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 나와서 재차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용 정인, 네.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 누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참모 중에. 빨리 이야기하세요. 최기성 부회장입니까? 장충기 사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사람을 언제 알았는지 기억한다는 게 자, 그러면 최순실 씨의 뒷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증인. 네. 의원님 사실입니다. 들은 거는 다시 얼마 전에 질문합니다.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정말 기억을 최순실의 못해요. 네. 당시에는 최순실 씨를 몰랐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과연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그 입증은 특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자 황성수 전무
를 조사해봤더니 황성수 전무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보고했다는데 보고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지 보고 받았습니까? 계속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한 안종범 전 수석의 나중에 제출한 그 39건의 수첩이라는데 거기에 혹시 뭐 그런 부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증언이 나온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대 아마 삼성전자 측의 저 두 분은 네. 틀림없이 가서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두 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황성수 전무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하고 차명폰으로 통화했다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 외에는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뭐 기억이 안 난다든가 과거와 똑같은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특검이 추궁할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인데 네. 과연 확보했는지는 저희가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네. 자,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요, 삼성뿐만 아니라 아마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돈 받았다고 알려진 대통령도 조사 안 하고 어떻게 영장을 쳐서 기각이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대통령 대면 조사에 관한 얘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 결정함에 있어서 물론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그 대면 조사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호간에 접촉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뭐, 대면 조사 필요하다.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인 건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더 밑에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대면 조사, 구체적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결정된 바 없어. 상호간 접촉도 없는 상태라고 하면, 특검의 입장은 접촉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소환 통보하고 강공을 하겠다는지, 아니면 야 이거 뭐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하고 정보 샜다고 또 이러고 하니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겠습니다. 이건지 뭐로 보시나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지금 하는 걸로 비추어 봤을 때는 네. 사실은 두 가지는 거의 같이 가는 상황입니다. 대면 조사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가 재청구 가능한 상황이고 재청구가 돼가지고 만약 구속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도 대면 조사가 아주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얻으면 뭔가 크게 진전할 수 있는데 둘 다 지금 못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대면 조사를 하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상황상으로는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걸 보이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뒤로는 그래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시그널 같은 것도 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것도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내는 신호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언제 좀 나와달라. 나와줘야지만이 해결된다. 이런 신호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신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과연 대통령의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 좀 이재용 부회장 수사보다는 저는 오히려 네.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순전히 정치적인 쪽으로만 판단해보면 정치적인 쪽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대면 조사를 예를 들어서 특검의 1차 그 시한 종료인 2월 말까지 만약 못했다고 할 경우에 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특검 기한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검 그럴까요?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2월 말 이전에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면 오히려 연장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대면 조사가 특검 연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특검 입장으로서는 대통령 대면 조사를 2월 말까지 못하면 네. 그러면 물론 뭐 항상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들여다본다면 특검 기한을 연장하는 데 유리하고 응? 그렇지 않고 뭐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면 또 하는 대로 좋고 뭐 이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럼 좀 응해야겠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오히려 고민에 빠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특검의 조사에 응하면서도 특검을 연장 안 시킨 방법 이게 뭘까? 뭘까요? 그게 너무 힘든데. 왜냐하면 특검 이후에 지금 네. 보면 네. 대통령 조사를 하면 특검이 그한 이후에 또 대통령과 진술을 보고서 그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 조사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명분이요. 지금까지 청와대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특검의 어떤 시한 28일이거든요. 그러면 특검의 시한을 최대한 앞두고 저는 최대한 늦게 조사받는 방법.
막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조사받았는데 왜 연장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조사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 또 추가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연장이 필요하다는 할 것이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그 대통령 조사까지 받았는데 왜 연장하느냐? 라는 그런 어떤 좀 네.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다음 주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당기기를 하다가 대통령도 최대한 늦게 수사 어떤 만료를 앞두고 수사를 받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네.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삼성 입장에 봤을 때도 대통령이 조사받아야지만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오는 좀 타켓이 좀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안 받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계속 지금 타켓이 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좀 대통령이 빨리 좀 조사를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내심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순전히 약간 이론적인 측면으로만 들여다보면, 자, 특검이 재연장 여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25일까지 해야 3일 되거든요. 전이죠. 3일 전이니까 25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25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면 조사 여부를 결정을 안 하고 있다가 특검이 예. 재연장 신청을 딱 했는데 26일이나 7일쯤에 예. 조사를 딱 받아요. 26일이요. 그러고서 28일 날 예를 들어서 기간 연장을 딱 안 했을 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묘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또 국민들의 비난이 보실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죠. 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때 법원이 영장 기각한 사유는 재벌 봐주기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3주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재벌에 대한 역차별일까요? 수사 결과는 특검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특검의 수사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